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양피지에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 서구 문명사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사상적 체계가 형성되는 시작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잡은 이후 초기 교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대조적 개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기원이자 근원이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체계였기에 이상적인 반유형이 되었습니다. 반유형이란 자기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설정되는 대조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은 유대인을 증언자 민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있음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간접적으로 증거해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영적으로 눈먼 자들, 완고한 자들로 묘사하며 기독교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반유형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인간상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반유형 개념은 종교적 영역을 넘어 세속적인 사고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단지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문명 질서 자체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야만적, 비문명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그려졌고, 이는 스스로를 문명화된 자로 여긴 유럽인들의 자기인식과 강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달했을 때 유럽인들은 새로운 대륙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해석의 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유대인을 향한 반유형적 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명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로 간주되었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문명적 위계 안에서 그들을 하위에 배치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문명화 사명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민의 신앙은 악마적, 그들의 사회는 야만적이라고 규정되었으며, 이 같은 판단은 유대인에 대해 축적된 오랜 반유형 담론의 연장이었습니다. 일부 스페인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을 유대인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해석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거부하는 자들로 여겨졌고, 결국 그들을 강제로라도 개종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북미 대륙 식민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아메리카를 약속의 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주민들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에 비유되었고, 그들을 몰아내거나 정복하는 행위는 신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주민은 유대인과 동일한 반유형의 위치에 놓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야만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상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럽인은 생물학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여전히 중세에서 발전해 온 반유형 개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문명의 적으로, 비유럽인은 문명화되어야 할 야만인으로 분류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유럽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식민지와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미개한 존재로 간주하며 자신들을 문명을 전파하는 자로 자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는 중세 신학자들이 유대인을 눈먼 자로 설정했던 담론과 동일한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사고방식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됩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그 사례입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단지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반유형 담론이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형태로 정제되어 폭력적으로 실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반유형 개념이 단지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타 문명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상 도구였습니다. 유대인을 야만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유럽인들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매우 야만적인 행위들을 수행하였고,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문명이 야만이라 규정한 행위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행한 폭력과 강제, 파괴와 억압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행해질 때에는 오히려 고귀한 사명으로 치장되었고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상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서구 중심적 사고의 근원과 그 한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유형 개념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한 개념적 구조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